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트롯 시장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 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단순히 요즘 트롯이 인기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트롯 가수들을 향한 관심과 검색이 전월 대비 25% 이상 폭증했다는 흐름은 곧바로 무대 출연료와 광고 계약, 유튜브 조회수, 콘서트 매출로 직결되는 현금의 이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월 설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섭외 가능할까요? 정도로 끝나던 문의가 설 연휴를 앞두는 순간 얼마면 되나요? 날짜를 잡아주세요로 바뀝니다. 명절 특집 방송, 기업 감사 행사, 지역 축제, 프리미엄 디너쇼, 가족 단위 관객이 몰리는 대형 공연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출연 수요가 폭발하고 그 폭발은 곧 출연료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2026년 1월 기준 트롯 수입지도 탑5를 중심으로 왜 설 연휴 앞두고 출연료가 폭등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과감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유명하냐가 곧 누가 더 버느냐로 100%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트롯 시장은 수입의 결이 완전히 다층화되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행사에서 강하고 어떤 가수는 방송 고정이 탄탄하며 또 어떤 가수는 콘서트와 굿즈, 광고가 동시에 맞물려 한 번에 큰 매출을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 연휴는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평상시에는 각각 흩어져 있던 수익 루트가 명절 시즌에 한꺼번에 켜지면서 시장 전체가 고단가를 감당할 준비가 된 기간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2월은 단순히 질정이 바쁜 달이 아니라 업계 기준으로 가격이 재평가되는 달입니다. 바로 그 재평가의 문 앞에서 탑5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단가가 흔들리는지 가장 뜨거운 흐름만 뽑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탑5의 첫 번째 주인공은 5위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을 단순히 차세대라고 부르면 오히려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박지현은 지금 트롯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세대 이동의 상징입니다. 기존 트롯의 소비층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가운데 10대와 20대가 눈에 띄게 붙는 구조는 정말 희귀합니다. 이 희귀함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팬층은 곧바로 디지털 소비로 이어지고 디지털 소비는 브랜드가 가장 사랑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기반의 짧은 영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게임입니다. 이 가수는 무대를 잘한다를 넘어 이 가수는 콘텐츠로 확산된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지현의 수입 구조는 방송과 예능, 그리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기업 행사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2월 설 연휴를 앞두면 기업들은 분위기를 띄울 확실한 카드를 찾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좋아하고 중장년 고객도 반응하며 현장 분위기가 즉시 살아나는 인물.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티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박지현은 그 교차점을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박지현에게 단가가 폭등한다기보다는 시장 내 위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달로 작동합니다. 단가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섭외 리스트의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전야 폭풍전의 정적 같은 시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4위 송가인입니다. 송가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시장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전통의 무게를 수익으로 전환할 줄 아는 아티스트입니다. 판소리 기반의 정통성과 트롯의 대중성이 결합된 무대는 설 연휴라는 가족 단위 정서와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누르고 있던 감정의 버튼이 눌립니다. 그 버튼은 흥으로도 그리움으로도 울림으로도 터져나옵니다. 송가인은 바로 그 정서를 무대에서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설 시즌은 송가인에게 단순한 행사 시즌이 아니라 가치가 증명되는 시즌입니다. 게다가 송가인은 행사와 축제에서 강합니다. 단가가 높은 편인데도 섭외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그녀의 무대를 필수제로 본다는 뜻입니다. 2월이 가까워질수록 지자체 축제와 전통 행사, 특집 무대의 수요가 몰리면서 출연료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단가를 올려도 호출이 줄지 않는가 깁니다. 송가인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채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폭등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순간 그 가격은 새 기준이 됩니다. 송가인은 지금 그 새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다. 3위 김용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용빈의 키워드는 단 하나, 상승의 속도입니다. 우승을 기점으로 신인에서 S급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력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서사가 붙는 순간 시장은 한 사람을 브랜드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사는 팬덤을 움직이고 팬덤은 소비를 움직입니다. 김용빈은 그 순환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는 신인에게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데 김용빈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광고 시장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수입 구조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설 연휴는 이런 신흥 스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와 방송은 늘 새로운 얼굴들 찾기 때문입니다. 명절 특집에서 시청자가 가장 반응하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이름의 안정감과 떠오르는 이름의 신선함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김용빈은 바로 그 신선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 가까워질수록 김용빈의 단가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점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형 행사에서 기름값을 증명할 무대가 많아지면 그 무대가 곧바로 다음 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김용빈은 지금 그 근거를 쌓을 시간이 아니라 이미 쌓아 올리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2월은 김용빈에게 확정된 스타의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위 이찬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섭습니다. 이찬원의 힘은 폭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트롯 시장에서 가장 희귀한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정 수입의 비중이 큰 구조입니다. 행사만으로 수입을 만들면 계절과 이벤트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능과 MC 고정이 중심축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찬원은 예능과 MC, 공연이라는 세 축을 완성형으로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면 방송국과 제작진은 더 바빠집니다. 특집이 늘면 검증된 진행력과 호감도를 가진 인물에게 문의가 몰립니다. 여기서 이찬원은 부를 때마다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카드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 2월에는 방송 출연료와 행사 출연료 모두 상승 압력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시장 내 등급의 재정렬로 이어집니다. 이찬원은 남녀노소가 동시에 반응하는 폭이 넓고 이미지도 안정적이며 말과 음악이 동시에 되는 인물입니다. 설 시즌에 가장 필요한 조건을 풀세트로 갖춘 셈입니다. 그래서 2월은 이찬원이 단가를 올려도 납득되는, 그리고 납득되는 순간 곧 기준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임영웅은 하나의 경제 생태계입니다. 콘서트, 광고, 유튜브라는 세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순간 수익은 단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수는 행사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을 벌고 어떤 가수는 광고 한 번으로 수억을 벌며 또 어떤 가수는 콘텐츠로 매달 수익을 쌓습니다. 임영웅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의 출연료는 시장의 수요만으로 움직이는 가격이 아닙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고정 단계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무작정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가치에 맞는 무대에서만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서 임영웅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출연료가 높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쪽이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얻을 수익을 이미 계산하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 가족 단위 시청이 늘고 디지털 플랫폼 사용량이 증가하며
광고 노출 효율이 올라갑니다. 임영웅은 그 모든 흐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임영웅에게 출연료가 폭등한다가 아니라 전체 수익의 파이가 더 커진다로 읽어야 합니다. 광고 갱신이 활발해지고 콘텐츠 조회수가 상승하며 콘서트 관련 수익이 누적될 때 임영웅의 경제는 단숨에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쯤 되면 임영웅은 트롯 시장의 1위가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독립적 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걸린 질문, 설 연휴 앞두고 출연료가 폭등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수요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입니다. 방송, 기업, 지자체, 공연이 한 시기에 몰립니다. 둘째, 명절은 정서 소비가 커지는 시즌이라 확실한 무대대 돈을 쓰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셋째, 명절 특집은 실패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검증된 이름과 화제성 있는 이름을 동시에 찾고 그 경쟁이 단가를 끌어올립니다. 넷째, 광고주가 명절 시즌에 맞춰 집행을 늘리면서 가수의 노출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섯째, 유튜브와 디지털 트래픽이 증가해 콘텐츠형 아티스트의 수익이 같이 뛰고 그 결과 시장 전체가 상향 재평가됩니다. 결국 폭등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탑5는 그 구조 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의 트롯 수입지도 탑5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지현은 세대 이동으로 시장을 새로 열고, 송가인은 명절 정서와 전통 무대로 단가를 끌어올리며, 김용빈은 상승 속도로 새 기준을 만들고, 이찬원은 방송 고정이라는 안정으로 협상력을 높이며, 임영웅은 생태계 자체로 시장을 견인합니다. 설 연휴는 이 모든 흐름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촉매입니다. 그래서 2월은 단순한 명절 시즌이 아니라 트롯 시장이 다시 한번 판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섭외 전화는 더 뜨거워지고 계약서의 숫자는 더 과감해지고 무대 위에 한 곡이 다음 달의 단가를 결정하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바로 이 탑5가 서 있습니다.